이제 베트남 유튜브를 보면은 네. 소위 말해서 뭐 만원 챌린지, 뭐 베트남에서 하루 사는데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까 이렇게 많이들 영상을 찍잖아요. 예. 그 이제 사장님은 진짜로 여기 현지인 서민들처럼 사니까 예. 먹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예. 사장님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진짜 얼마 그러니까 아껴서 생활하는 거 말고 예. 사장님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니까 베트남 서민들처럼 똑같이 산다는 가정하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들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가정하에서요. 예. 제가 취미 생활이 없어요. 딱히 하는 일이. 네. 그러니까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니까는 그런 비용 없이 생각했을 때 한국 돈으로 치면은 한 15,000원, 18,000원 정도? 한 베트남 한 40만 동, 네, 40만 동 조금 안 되게 30만 동은 좀 넘을 것 같고. 근데 지금 그 정도 들어가는데도 베트남 애들하고 똑같이 생활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부분은 이 친구들하고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보다는 제가 아무래도 더 가져가니까는 그 정도 쓰면서도 생활은 가능하니까. 현재 제가 쓰는 돈이 하루에 한국 돈으로 치면 밥만 먹고 그냥 밤에 맥주 한두 캔 먹고 안주 없이 안주 이씨는 불가능할 것 같고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5,000원 정도? 한 30만 동 좀 안 되는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밥 먹고 뭐 음료수 한두 잔 마시고 맥주 한두 캔 먹고 요 정도 했을 때. 거의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밥 먹고 맥주 몇 캔 마시고 네. 음료수 몇 캔 마시는데 30만 원 정도. 여기에 이제 뭐 담배 비용도 있고 뭐 다른 비용도 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 그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여가 생활을 즐긴다 또 다른 게 있으면은 그걸 비용을 이제 따로 추가를 해야겠죠. 그거는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하는 일, 좋아하는 게. 아까 사장님께서 직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여기서 베트남에 한 거의 7년 동안 장사랑 사업을 하면서 저도 직원 관리가 진짜 힘들거든요. 힘들죠. 저는 심지어 베트남 사람들이랑 소통도 가능한데 네. 베트남어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직원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께서도 혹시 그냥 단순하게 한국 분들은 베트남에 인건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보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인건비가 한국에 비하면 확실히 저렴한 건 확실하죠. 네, 그런데 그만큼의 인원을 써야 돼요. 한국에서 한 명이 일할 거를 얘네들은 분담해서 3명이 하거든요. 분업을 한단 말이죠. 예, 분업을 하다 보니까. 근데 분업을 하는 이유는 거기 자기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좀 전문성을 갖고 좀 요 일은 네가 전담 마크를 하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금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요게 될 것 같은데 요게 안 돼요. 그냥 딱 야 여기 치워. 그러면 너가 치우는 네가 하는 일이 청소니까는 지금 지저분하니까 여기 지금 지저분하니까 여기 치워. 그러면 딱 보기만 해요. 그 바로 옆에도 있는데 정말 지저분하게. 방금 하셨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 이제 보통 분업이라고 하죠. 예. 일을 나눠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 사람 한 명이 다 해요. 그런 일을 보통 한국에서는. 근데 그렇죠. 여기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가 아니고 여기 일하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에서는 한국인 한 명이 일 처리를 다 하는 반면에 여기는 이제 2명, 3명이 그 일을 나눠서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보통 아까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분업을 하면은 전문성이 뒤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적어도.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직원 관리를 해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전문성이 없어요. 그냥 분업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게 자기 좀 일만 하고 말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그게 너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얘들이 예를 들면은 저희 당구장 같은 경우는
그 테이블 다이를 닦는 친구가 따로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3명을 쓰고 있는데 3명이 겹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럼 3명 중에 1명만 테이블을 닦거든요. 그럼 이 친구가 테이블을 닦는 게 좀 속도도 빨라지고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뭐 테이블 닦는 게 뭐 여러 단계가 있으니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기를 일단 청소기 돌리고 그리고 닦고 뭐 나중에 테이블 외곽 닦고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 얘들이 시간이 좀 지금 지나면 느슨해져서 한 가지를 안 해요. 까먹는단 말이죠. 까먹는 게 아니라 빼먹는 거죠, 일부러. 일부러. 예,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해도 된다. 대가리가 커지니까. 그 두 가지를 어떨 때 뭐 동시에 해버리는. 점점점 얘들이 귀찮아가지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관리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한국에서 일하는 거를 1명을 쓸 돈 가지고 3명, 4명을 써야 되니까. 이제 사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이 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시간 일하면 9,860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요. 이게 많은 한국 분들이 아직도 많이 모르시던데, 그러니까 베트남이 동네마다 틀리지. 이제 최저시급이나 최저임금이 통일이 아니고, 한국처럼 통일이 아니고, 이게 하노이면 하노이, 호치민은 호치민, 뭐 다낭이면 다낭, 이렇게 큰 지역마다 다 또 다르고, 호치민 내에서도 또 달라요. 네. 호치민 뭐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막 뭐 군마다 또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한국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베트남 사람 2명, 3명 더 써도 한국 사람 1명보다 더 싸지 않냐. 그건 맞거든요. 맞죠. 네,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3명을 더 써도 한국 사람 1명 인건비보다 싸요. 그건 맞지만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액적으로는 싼데 그만큼 더 직원 관리가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1명 직원 관리하는 거랑 3명 관리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게 이제 포함되면은 한국 인건비보다 더 비싸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한 3명 정도를 1명에다가 비교를 저 같은 경우는 좀 하는데, 제가 일단 지금 3명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 덜 받으려면 한 5명을 써야 돼요. 한 5명 정도? 예. 그럼 200만 원이거든요. 5명은요. 물론 풀타임이 아니니까 200만 원, 한국 돈은 200만 원 좀 안 들어가긴 하겠지만, 대충 얘기해보면 얼추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국 사람 1명 쓰는 거랑 똑같네요. 똑같아요. 근데도 신경은 더 쓰요. 아까 말했다시피 얘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관리를 안 해버리면은 얘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쵸. 요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첨가시키고 자기 입맛대로 맞추려고 그러고, 레시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레시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그렇다고 가지고 뭔가를 얘기를 하면 잘 듣는 것도 아니야. 매일 조금 이따 갈게, 조금 이따 할게, 아니면 내일 할게. 잃어버리니까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직원을 더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서로 뭐 부족한 부분들을 1명, 2명 더 쓰면서 그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 그러면 인건비 똑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얘들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도 없어. 결국에는 똑같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비싸질 수도 있는. 금액적으로만 보면은 베트남 인건비가 저렴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쵸. 이제 직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는 스트레스나 아니면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 한국이랑. 그냥 단순하게 1명만 계산할 게 아니라는 거죠. 1명 쓸 거를 3명 써야 되고,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면 5명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똑같다. 인건비만 따졌을 때 똑같고, 그러면 메리트가 없어요. 인건비적인 메리트가 아예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저도 공감을 해서 이걸 대부분 한국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지 않으실까? 얘네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안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저희 당구장에도 그런 친구 한 명 있긴 한데, 걔도 보면은 속이 터지긴 하거든요. 그나마 낫긴 한데 거의 공감을 하지 않으실까?
많이 쓰는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는 지금도 생각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트남에서 창업을 하는 장점이 메리트가 인건비도 뭐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메리트가 있죠. 금액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창업 비용이 한국보다 덜 든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이렇게만 말을 해버리면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하는 거 이득이네, 메리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싸게 제 창업한다? 생각에는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투자한 만큼 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투자한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적게 투자하면은 고점이 그만큼 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매장 한 개 만들 때 투자 비용이 적은 만큼 그만큼 더 낮게 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장사하는 것보다. 이게 지금은 옛날이라고 그러긴 좀 그렇긴 한데 몇 년 전만 해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저렴하게 창업을 해도 먹힌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소자본으로 해도 예, 먹힌다. 지금은 그게 조금 어려워요. 얘네들도 생활 수준이 물론 평균적으로 버는 서민들 같은 경우는 임금 차이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돈이 있는 애들, 돈 쓰는 애들, 현실적으로 돈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생활이 좀 여유로워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괜찮은 곳, 좋은 곳을 좀 찾아가려고 그러는 게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창업 비용이 점점점 많이 드는 이유는 인테리어를 전에는 안 해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손님들이 잘 안 가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어야 돼. 지금은. 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상관을 안 했는데 지금은 에어컨을 오히려 밖에다가 가게다 서브칠, 에어컨 있습니다라고 서브칠 정도로 에어컨을 있는 곳을 얘네들이 선호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 비용이 예전만큼 적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한국은 소위 말해 매장 한 개 차려도 어느 정도 장사가 된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래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가져간다고 보거든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한국은 매장 한 개로.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죠. 네, 근데 여기 베트남 로컬로 오시게 되면은 베트남 똑같이 전제 조건이 장사가 어느 정도 된다는 가정하에 매장 한 개로는 그 정도로 한국처럼 못 벌다고 생각해요. 같은 창업 비용이면 모르겠는데 네. 예, 로컬에서 창업 비용이 싸니까는 현지에 맞춰서 로컬 비용에서 맞춰서 장사를 오픈을 해버리면은 절대로 인건비 못 가져가요. 한국 인건비를. 예, 한국 인건비 못 그래서 가져가요. 매장 2개, 3개 늘려. 그래서 저도 이제 늘리려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아니면 조금 더 규모를 크게 2개를 가져갈 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아싸리 엄청 크게. 엄청까지는 아니고 조금 크게. 예. 왜냐면 여기가 엄청 큰 당구장 같은 경우는 60대, 65대 그런 데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거기는 뭐 불가능하죠. 창업 비용이 있어도 불가능해요. 거기는. 창업 비용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장님이 지금까지 장사를 하시면서 사장님 이건 개인적인 생각으로 시간을 다시 돌려서 네. 이제 당구장을 할 건데 베트남에서 한다 안 한다를 선택을 하시면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선택은 똑같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 예, 아직도 수혜가 없기 때문에 네. 선택은 여기서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한 게 이제 유튜브에 나와 있는 베트남이라는 사장님들 인터뷰를 보면은 진짜 열이면 아홉이 후회하시는 베트남에서 건 하지 마세요. 베트남 오지 마세요. 베트남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제가 물론 저도 베트남에서 매장을 4개 하고 2개를 폐업을 했지만은 그래 2개를 폐업했다고 치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돈을 번 입장이라서 베트남이라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좀 단점들이 좀 많아서 그럴 뿐이지. 그러니까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사장님은 다른 한국 분들이랑 좀 다르게 아니면 저랑 다르거든요. 마인드 자체가 저랑 달라요. 사장님이랑 저랑 보면 사장님은 이제 돈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생활을
더 편하게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편하게 생활을 하고 싶다. 돈은 그냥 좀 적정하게 번다는 가정하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제가 오픈을 해드리면 한 달에 여기서 이 매장에서 지금 한 100, 150, 그 사이를 가져가는데 베트남 돈 한 3,200만 동 정도 한 달에. 예, 뭐 그 정도? 순수익을 그 정도 순수익을, 가져. 예. 못 가져갈 때는 뭐 한 2,200만 동? 뭐 한 120, 그 정도.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현재 여기 당구장 여기 매장 한 개로 가져가는 뺄 거 다 빼고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게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 정도 한 달에 사장님 가져가시는.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게 한 13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정도 가져가는데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야, 그거 가지고 왜 거길 갔어? 미쳤냐? 소위 말해서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예. 뭔가 자영업,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준이 한국 그렇죠. 최저임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아무리 못 가져가도 더군다나 자영업 하면은 못해도 한 3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야죠. 적어도 3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지 않냐 이런 게 자기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빠져야지. 박혀 있으니까. 물론 저도 마찬가지. 저는 좀 사장님이랑 마인드가 다른 게, 저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라서 장사를 하면은 장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못 가져가도 200은 가져가야겠죠.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장님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르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 매장을 계속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기서 발판을 삼아가지고 이걸 접고 조금 더 규모 더 큰 거를 하나를 하던가. 그러다 보면은 뭐 매출이 제가 지금 가져가는 순수익보다는 올라가겠죠. 그런 목표가 있다 보니까는 어쨌든 돈에 관련해서는 뭐 아예 다르진 않은 부분이고, 대신에 현재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야, 성공 못할 거면 가지 마. 왜 거기서 고생하고 있어? 저 고생한다고 생각 안 해요. 충분하게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제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 아직 현재 생활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은 하지는 않지만 많이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추구하는 게 다를 수는 있잖아요. 물론 대부분이 돈이 순이익이 밑바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지 마세요. 뭐 성공 못 합니다. 그럴 거면 왜 갑니까? 그러지만 제가 추구하는 거는 일단 돈은 둘째고, 제가 편하게,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냥 좀 편하게, 그리고 내 생활 가질 수 있으면서 내 시간 보낼 수 있으면서. 사장님 저희 매장 오시면 아시잖아요. 저 보면 일단은 제가 사장님 매장에 정말 많이 놀러 왔는데, 여기 당구장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 한량이에요. 그냥 이 당구장이 거의 100% 오토는 아니지만은 90% 오토로 돌려요, 보통. 그렇죠. 사장님이 이 당구장에서 하시는 일이 직원 관리, 직원 관리 겸 손님 관리, 단골 손님 관리.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끔씩 보면은 여기 단골 손님들이랑 같이 당구도 치고 같이 놀잖아요. 손님 관리 하시는 거죠. 가끔씩 이제 직원 관리. 이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사장님,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장님 보면은 사장님 여기 사장인 거 몰라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도 물론 처음 오시는 손님들 있거든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거의 풀 100% 오토는 아니지만은 거의 오토란 말이에요. 여기가 오토 치고는 한국도 아니고 베트남에서 오토 치고는 그래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은 이 정도 버는 거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만약에 저라면은 이제 칸에 기별도 안 차겠지만은, 그쵸. 제 마인드로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죠. 그게 다 네. 다른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네. 마인드가. 이게 대부분이 그렇죠.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대부분. 근데 뭐 같은 순이익이 날 수는 없겠지만, 뭐 같은 순이익이 난다는 조건 하라 그러면은
두 개 늘리면 되니까. 두 개 늘려도 한국보다 창업 비용이 덜 들어가는 거예요.